여러분, 바다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요? 바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죠. 많은 분들이 이 하얀 파도를 보면서 아, 예쁘다, 저기서 놀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하얀 파도가 사실은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드러운 거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익수 사고의 원인이 바로 이 하얀 파도, 전문 용어로는 화이트워터라고 부르는 이 파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파도가 하얗게 변하는 순간이 가장 치명적인지, 그 과학적 이유와 실제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바다의 아름다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시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파도가 왜 하얗게 보이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파도가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도가 부서지면서 엄청난 양의 공기가 물속으로 강제로 밀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가 물속에서 수없이 많은 작은 거품으로 흩어지면서 빛을 반사하게 되고 우리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공기가 많이 섞인 물을 공기가 혼합된 물이라고 부릅니다. 파도가 하얗게 변하는 순간은 파도의 일생 중에서도 특별한 시점입니다. 파도는 먼 바다에서부터 에너지를 축적하며 해안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수심이 얕아지는 지점에 도달하면 파도의 아랫부분은 바닷과의 마찰로 속도가 느려지지만 윗부분은 여전히 빠른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 속도 차이 때문에 파도는 앞으로 쓰러지듯 무너지게 되고 바로 그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되면서 물과 공기가 격렬하게 섞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하얀 파도는 바로 이 에너지 폭발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시각 현상이 아니라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파도의 길이와 높이가 어떻게 에너지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긴 파도는 에너지를 천천히 쌓아가지만 짧은 파도는 갑작스럽게 무너지며 더 강한 충격을 줍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알면 왜 바다에서 파도를 단순히 장난감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얀 파도가 왜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력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여러분, 물에 뜨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물의 밀도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대부분 물과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인 물에서는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공기가 많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밀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마치 우유에 거품을 낸 것처럼 전체적인 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화이트워터 속에서는 평소보다 30에서 50%까지 부력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는 편하게 떠 있을 수 있던 사람도 화이트워터 속에서는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도 이 부력 감소 앞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화이트워터에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몸이 가라앉는 느낌의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더 많이 버둥거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익수사고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경로입니다.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부력은 물의 밀도와 배제된 물의 부피에 비례합니다. 공기가 섞이면 밀도가 줄어들어 배제된 물의 양이 같아도 부력이 약해집니다. 실제 실험에서 화이트워터에 노출된 물체가 얼마나 빨리 가라앉는지 측정해보니 정상 물의 2배 속도로 침강한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 사실을 알면 왜 구명조끼만으로는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위험은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의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하얀 파도가 부드러워 보인다는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순간은 파도가 가진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순간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높이 1m 정도의 파도가 부서질 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약 10에서 25kW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소형 자동차가 시속 50km로 달리다가 벽에 부딪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충격입니다. 높이 2m짜리 파도라면 에너지는 4배로 증가합니다. 3m짜리는 9배죠. 파도의 높이가 2배가 되면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듭제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3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합니다. 첫째, 앞으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이 힘만으로도 사람을 쉽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얕은 곳에서 서 있는 사람은 발목 높이의 화이트워터에도 쉽게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파도가 부서진 후 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돌아가면서 생기는 이른바 되돌아가는 물의 흐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사람을 해저로 끌어내립니다. 셋째, 회전하는 소용돌이의 힘입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지점에서는 물이 격렬하게 회전하면서 무수히 많은 와류를 만들어냅니다. 이 와류에 휘말리면 몸이 마치 세탁기 안에 들어간 것처럼 빙빙 돌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파도의 운동 에너지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등의 파도의 질량과 속도의 제곱이 들어갑니다. 속도가 10m/s로 떨어질 때마다 에너지가 4배 줄지만 부서지는 순간 속도가 급감하며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됩니다. 실제로 서핑 선수들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 파도를 타지만 그들은 장비와 기술로 대처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위험은 방향 감각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화이트워터 속에 들어가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방울이 가득한 물은 마치 우유처럼 뽀얗게 흐려져서 30cm 앞도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상하좌우의 감각까지 사라진다는 겁니다. 파도에 휩쓸리면 몸이 여러 번 회전하게 되는데 이때 어디가 수면이고 어디가 바닥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익수사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바로 이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라고 합니다. 숨을 쉬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바닥 쪽으로 헤엄쳐 가고 있었다는 증언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것은 귀 속의 전정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전정기관은 물속에서 회전할 때, 특히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을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화이트워터 속에서는 압력의 변화도 불규칙합니다. 평소에는 깊이에 따라 압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압력 변화를 통해서도 수심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워터 속에서는 공기방울 때문에 압력이 불규칙하게 변하므로 이 감각마저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패닉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격렬하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방향도 모른 채 헛된 노력을 하다가 체력만 소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체력이 다하면 그것이 바로 끝입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공간 지각 장애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환경에서 사람의 방향 판단 정확도는 70% 이상 떨어집니다. 생존자들은 훈련을 통해 이 감각을 회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도 미리 상상하며 대비하세요. 네 번째 위험은 화이트워터 주변에 생기는 복잡한 물의 흐름입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지점은 물의 흐름이 가장 복잡한 곳입니다. 여러 방향의 물 흐름이 서로 충돌하고 뒤섞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와류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이 되돌아가는 물의 흐름, 즉 배것이입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고 난 후 그 물은 다시 바다 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생기는 물의 흐름이 배것이인데 이것은 표면이 아니라 주로 바닥 근처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것이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파도가 계속 해안 쪽으로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발 아래에서는 강한 흐름이 바다 쪽으로 당기고 있는 거죠. 이 배것이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사람의 발을 쓸어가기 때문입니다. 얕은 곳에 서 있던 사람도 배것이에 발이 쓸려서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다음 파도가 덮치기 전에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화이트워터 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파도가 연속해서 들어옵니다. 첫 번째 파도에 휩쓸려 넘어졌는데 일어나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연달아 덮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물속에 잠기게 되고 점점 체력이 소진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또한 파도가 부서지는 지점 주변에서는 이한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한류는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빠르게 흐르는 좁은 물길인데 이것에 휩쓸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유체역학적으로 보면 이 흐름은 베르누이의 원리에 따라 압력 차이를 만듭니다. 속도가 빠른 곳에서 압력이 낮아져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실제로 이한류는 초속 1m 이상의 속도로 사람을 끌어내 평균 5분 안에 해안에서 50m 떨어지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왜 얕은 물에서조차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5번째 위험은 심리적 압박입니다. 화이트워터가 만들어내는 환경은 인간의 생존 본능을 극도로 자극합니다. 큰 소리, 하얗게 뒤덮이는 시야, 몸을 통제할 수 없는 느낌,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강렬한 공포를 유발합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작은 파도도 부서질 때는 쾅 하는 소리를 내는데 큰 파도는 마치 천둥 소리나 폭발음 같은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 자체만으로도 사람을 위축시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화이트워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오고 하나가 끝나면 또 다음 것이 옵니다. 이 반복되는 충격과 압박감은 심리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언제 끝날까? 다음 파도는 얼마나 클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공포는 점점 증폭됩니다. 특히 혼자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의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신의 힘만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투쟁 도피 반응이 극도로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심박수가 급증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어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몸은 패닉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압박 아래서 생존율은 40% 이상 떨어집니다. 하지만 호흡 훈련으로 이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깊고 느린 호흡이 공포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화이트워터로 인한 사고는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해양경찰청의 통계를 보면 매년 여름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익수사고의 약 60% 이상이 파도가 있는 지역, 특히 화이트워터 구역에서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망사고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화이트워터 관련 사고의 치사율은 다른 익수사고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위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사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수영 잘하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이 오히려 과신으로 이어지고 위험한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2년 여름 동해안의 한 해수욕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대 남성이 친구들과 함께 파도 타기를 하다가 큰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이 남성은 수영을 잘하는 편이었고 해양 스포츠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속으로 밀려온 3개의 큰 파도에 휩쓸리면서 방향 감각을 잃었고 백어시에 의해 바다 쪽으로 계속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서퍼가 재빨리 발견해서 구조했지만 구조 당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23년 제주도 해안에서 가족 여행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30대 여성과 아이가 함께 물놀이를 하다 화이트워터에 휩쓸렸는데 부력 감소로 아이가 먼저 가라앉았고 어머니가 구조하려다 함께 패닉에 빠졌습니다. 라이프가드가 도착할 때까지 10분이 걸렸고 아이는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폐렴으로 고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호주의 유명한 본다이 비치에서는 매년 평균 2,500건 이상의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중 대부분이 화이트워터 관련입니다.
하와이의 노스쇼어 같은 곳은 겨울철에 파도가 특히 크기로 유명한데 이 지역의 라이프가드들은 화이트워터를 절대 얕잡아 보지 말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심지어 경험 많은 서퍼들도 화이트워터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 익수 사망자의 40%가 화이트워터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로 파도가 더 세지면서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화이트워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화이트워터를 피하는 것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대처법입니다. 해수욕장에서 파도가 크게 칠 때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화이트워터에 휩쓸렸다면 다음의 대처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쉽지 않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침착함을 유지해야 체력을 아낄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3번 깊게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둘째, 파도에 맞서 싸우지 마세요. 파도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신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몸을 둥글게 말고 기다리세요. 마치 공처럼 몸을 웅크리면 상대적으로 덜 휘말리게 됩니다. 팔로 머리를 보호하고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세요. 셋째, 방향 감각을 잃었다면 공기방울의 방향을 보세요. 공기방울은 항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 방향이 수면입니다. 손을 뻗어 공기방울을 따라 헤엄치세요. 넷째, 연속으로 파도가 올 때는 파도와 파도 사이의 짧은 순간을 이용해 숨을 쉬세요. 그리고 다시 잠수하거나 몸을 웅크려서 다음 파도를 견뎌내세요. 파도 주기는 보통 10에서 15초이니 그 틈을 노리세요. 다섯째, 백워시나 이한류에 휩쓸렸다면 해안과 평행하게 헤엄쳐 나오세요. 정면으로 맞서서 해안 쪽으로 헤엄치려 하면 체력만 소진됩니다. 옆으로 20m 이동하면 흐름이 약해집니다. 여섯째,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판단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고 손을 높이 들어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그걸 이용해 떠오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큰 날은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 라이프가드가 없는 곳에서는 수영하지 않는 것, 혼자 멀리 나가지 않는 것,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앱이나 날씨 앱으로 파도 높이를 미리 확인하세요. 가족과 함께라면 아이들은 항상 손을 잡고 어른은 주변을 경계하세요. 여러분, 오늘 화이트워터, 즉 하얀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얀 파도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부력의 감소, 폭발적인 에너지, 방향 감각의 상실, 복잡한 물의 흐름, 그리고 심리적 압박.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바다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바다에 가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곳, 그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바다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